안녕하세요. 에너지 브리핑 김채린입니다. 지금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사건 하나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브리핑에서는 주목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와 누적 적자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전의 지난해 매출액은 97조 4,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고 2020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13조 5,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성과보다 재무 건전성 문제를 더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미루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를 판매했는데요. 2022년을 보면 한전은 전력을 킬로와트/시당 162.1원에 사서 가정에는 121.3원, 산업계에는 118.7원에 판매했습니다. 결국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를 판매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7조 원의 누적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호실적에도 여전히 39조 원의 누적 적자가 남아있는 건데요. 부채 규모 역시 상당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5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투자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투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약 113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전기요금 인하 요구입니다. 최근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과 석유, 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연료 가격이 오를 때는 요금을 올리기 어렵고 내릴 때는 인하 압박이 커지는 구조가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맞게 적기에 조정되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전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전기요금 정책과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가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서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0개월 만에 중재 방안을 내놨지만 해법은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갈등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시작됐는데요. 현재 분쟁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으로 양사 간 견해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 마무리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면서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각각 로펌을 선임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최소 368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기업 간의 분쟁이 국제 분쟁으로 번지면서 대한 소송 비용과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쟁을 국내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내놓은 해법은 강제력 없이 권고에 그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 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부에 남았지만
국내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에 수출 체계의 일원하는 국가적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의 영역인 만큼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간 갈등을 넘어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두 기관이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도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운 운임이 보름 만에 3배 넘게 급등하고 물동량은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대형 원유 운반선, 이른바 중동 중국 노선 운임은 지난달 13일과 비교했을 때 약 3.3배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려는 선박들이 대체 선적지 확보에 나서면서 운송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우회 운항으로 운송거리까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평소보다 약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료 급등, 보험 인수 제한, 선박 운항 기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만약 이러한 통항 제한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기준 원유 약 300항차, LNG 약 100항차의 도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원유 약 40항차, LNG 약 8항차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원유 도입의 70%가 중동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시장 역시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 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에는 약 340만 TEU 규모의 선복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 능력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만약 통행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선복 부족과 주요 항만 혼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아시아 북유럽 항로의 운임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약 1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와 물류를 동시에 움직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돛은 조정할 수 있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외부 충격에 얼마나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불안과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브리핑 김세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